안녕하세요. 오늘은 목요일 여러분들과 음악 수업을 진행할 음악교사 박재경입니다. 오늘은 음악의 뜻과 음악을 구성하는 요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음악이란 한문으로 소리음에 즐거울 낙자를 사용을 하거든요. 다른 말로 바꾸면 즐거운 소리라고 할 수 있는데 요새는 노래를 부를 수가 없어서 여러분들이 즐거운 음악 시간을 보내지 못해 아쉽습니다. 다음에 다시 비대면 영상 수업을 진행하게 되면 그때는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수업을 준비해 보도록 하죠. 본론으로 돌아가 음악의 본래 뜻을 살펴보자면 음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사람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는 예술인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시간적 예술이라는 말입니다. 시간적 예술은 시간의 제재를 받는다는 뜻인데 쉽게 예를 들어드리자면 우리가 미술의 경우 그림을 그리다가 다시 그리고 싶으면 지웠다 그리거나 아예 새로 그림을 그리면 되는 예술이거든요. 하지만 음악은 연주에서 연주 중에 틀렸다고 다시 연주를 하거나 지울 수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시간적 제약을 받는 예술이기에 우리가 실제 가창 시험을 본다든지 할 때 실수했다고 잘못했다고 다시 부를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이런 음악을 이루고 있는 요소 중에는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째, 리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리듬은 여러 가지 길고 짧은 음과 샘여림이 시간적으로 결합된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대로의 리듬이라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혹은 리드미컬하다의 리듬 정도로 기억하시면 저희가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말이기 때문에 더 금방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가락입니다. 여러 가지 높고 낮은 음과 길고 짧은 음의 시간적 배합인데요.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말하는 멜로디 라인이 좋다, 멜로디가 참 듣기 좋네 라고 하는 그 멜로디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화성입니다. 화성이라는 건 높이가 다른 2개 이상의 음이 동시에 울리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화음이 되게 듣기가 좋다, 하모니가 참 좋다 라고 말할 때 하는 화음과 하모니를 뜻합니다.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시기에는 화음이나 하모니 정도가 좋을 듯한데요. 이렇게 우리는 음악을 이루고 있는 3가지 재료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시 한번 짚어드리자면 음악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는 첫 번째 리듬, 두 번째 가락, 세 번째 화성, 이렇게 3가지 재료들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음의 성질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음을 구성하고 있는 성질에는 4가지 정도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높이. 우리가 음이 높다, 낮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내용인데요. 소리는 공기 중에 진동이라는 것을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이때 진동의 수가 많으면 높은 음, 적으면 낮은 음인데요. 진동의 수라는 것은요, 저희가 어떤 높이를 봤을 때 그 수가 많으면 높은 음, 진동의 수가 적으면 낮은 음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길이. 음의 길이가 길다, 짧다를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이 또한 진동 시간이 길면 긴 음, 진동의 시간이 짧으면 짧은 음,
이 시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샘여림인데요. 쉽게 말해서 소리가 크다, 소리가 작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진동의 폭이 넓으면 센 소리, 진동의 폭이 좁으면 여린 소리인데요. 진동의 폭이 넓다라는 건 위아래의 폭이 넓은 것을 이야기하고요. 좁다라는 건 위아래 폭이 짧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센 소리, 여린 소리 이렇게 분류가 되지요. 마지막으로 음색이라는 게 있어요. 음색이라는 것은 고유한 빛깔을 가지면서 진동하는 모양에 따라 다른데요. 우리가 사람마다 목소리가 다 다른 것을 기억하시면 훨씬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습니다. 목소리만 다른 게 아니라 악기의 소리도 각자 다 다른 고유한 소리를 가지고 있어서요. 나중에 악기에 대해서 배우실 때 더 자세하게 배우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은 우리가 악보에서 많이 보게 되는 샘여림이라는 기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모르는 기호들이 많이 나오셔서 그동안 당황하셨었죠? 오늘 이후로는 여러분이 악보에서 기호를 만났을 때 훨씬 더 반가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나와 있는 기호들이라는 건 이런 모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악보에서 너무 흔하게 볼 수 있는 기호들인데요. 그동안은 저희가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뜻인지를 잘 모르셨을 거예요. 오늘 이후부터는 여러분이 반갑게 찾아보시길 바라요. 우선 두 종류로 좀 분류를 해드려 볼게요. 이쪽은 피아노라는 거를 기준으로 소리가 작다, 크다를 분류를 할 수 있고요. 이쪽은 F를 기준으로 소리가 작다, 크다를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 피아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피가 하나 있을 때는 피아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읽기는 피아노라고 읽고 뜻은 여리게, 작게 라는 뜻입니다. 자, 피아노가 하나가 있으면 작게입니다. 두 개가 있으면 더 작게 하라는 이야기겠죠. 읽을 때는 피아니시모라고 읽어요. 저희 학생들이 읽으실 때 피아노시모라고 읽는 경우를 참 많이 보는데요. 피아노는 하나가 있을 때 피아노고요. 피가 두 개가 있을 때는 피아니시모로 정정해서 읽어주시면 좋겠네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뜻은 하나가 있으면 여리게지만 두 개가 있는 피아니시모는 그것보다 훨씬 더 작게 하라는 뜻이지요. 자, 그 다음에 M자가 붙어있는 메조 피아노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M자는요, 메조 라는 뜻이고요. 조금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M이 하나 붙은 피아노는 메조 피아노라고 읽고요. 뜻은 조금 여리게입니다. 여기까지가 피아노를 기준으로 더 작아지는 것과 조금 더 커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자면 F를 기준으로 나누어지는 더 작게와 더 크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F가 하나 있을 때 우리는 포르테라고 읽습니다. 뜻은 세게 하세요 라는 뜻이고요. 하나가 있을 때 세게 하세요 라는 뜻이면 두 개가 있으면 아마 더 세게 하라는 이야기겠지요. 그래서 F가 두 개 있을 때 우리는 포르티시모, 아까와 마찬가지예요. 피아니시모, 두 개가 있으면 포르티시모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포르티시모는 하나가 있을 땐 세게니까 두 개가 있으면 매우 세게 하라는 뜻이고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메조 피아노처럼 앞에 M자가 붙으면 메조 포르테라고 읽습니다. 아까 설명해 드렸는데 메조라는 말은 조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메조 포르테라는 건
조금 세게 하세요 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헷갈리기가 참 쉬운 게요. 순서를 좀 잘 기억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간혹 가다가 메조피아노와 피아노를 바꿔서 이해를 하신다든지 메조포르테와 포르테를 바꿔서 순서를 외우시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그게 아니고 매우 여리게 하고 조금만 여리게 하고 조금만 더 세게 하고 아주 세게 하는 이 순서를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주시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아까보다 내용이 조금 더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악보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빠르기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빠르기 말은 악보 상단에 보시면 왼쪽 위에 나와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저희 교과서에는 중학생이기 때문에 아주 느리게 하세요, 보통 빠르게 하세요, 이런 식으로 한글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저희가 밖에서 보는 실제 악보에는 한글로 빠르기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음악 용어들을 가지고 빠르기를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가 더 어려우셨을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는 영어 알파벳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 학생들이 무엇이라고 하면 영어 기호라고 이해를 하시기가 참 쉬운데요. 음악 용어들은요, 영어 기호가 아니고요. 대부분이 다 이태리 용어들입니다. 예, 지금 제가 체크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악보에서 쉽게 보는 용어들은 이런 용어들이에요. 자, 영어 공부 많이 하셨나요? 저희가 이태리 말의 특징은 영어 읽는 것과 좀 비슷한데요. 저희가 알파벳 쓰여져 있는 대로 읽는 게 이태리 말의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드리면 첫 번째, 라르고라는 말인데요. LA가 라, R이 르, GO가 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천천히 읽어 나가시면 나중에는 쉽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읽는 방법은요. 첫 번째, 라, 르, 고고요. 뜻은 아주 느리게 하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요. 안, 단, 태 이렇게 읽고요. 뜻은 느리게 연주하세요 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안, 단, 티, 노 이렇게 읽고 뜻은 조금 느리게 하세요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는 모, 대, 라, 토 이렇게 읽어요. 자, 뜻은 보통 빠르기로 연주하세요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은 알, 레, 그, 레, 토 조금 빠르게 하세요 라는 뜻이고요. 마지막, 그 다음 알, 레, 그, 로 라고 읽고 내용은 빠르게 하세요 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프, 레, 스, 토 이렇게 읽고 내용은 매우 빠르게 하세요 라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는 가운데 있는 모데라토를 기준으로 좀 기억을 해주시면 훨씬 이해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모데라토를 기준으로 왼쪽으로 있는 내용들은 느리게 해야 되는 내용들이고요. 모데라토를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있는 것들은 빠르게에 대한 좀 빠르게 연주하라고 나타내는 말들을 나열을 한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순서를 기억해 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모데라토는 보통 정도 빠르기고요.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게 안단테와
안단티노의 순서를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참 많아요. 아주 느리게 하고, 조금만 느리게 하고, 보통 빠르기고. 그다음에 그것보다 조금 더 빨라졌다가 빠르게 가고, 아주 빠르게 가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순서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라, 르, 고. 안, 단, 테. 안, 단, 티, 노. 모, 데, 라, 토. 알, 레, 그, 레, 토. 알, 레, 그, 로. 프, 레, 스, 토. 자, 요번에는 발음과 뜻을 같이 연결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라, 르, 고. 아주 느리게 연주하라는 뜻이죠. 안, 단, 테. 느리게 연주하면 되고요. 안, 단, 티, 노. 조금 느리게 연주하라는 뜻입니다. 모, 데, 라, 토. 보통 빠르기로 연주하라는 뜻이고요. 알, 레, 그, 레, 토. 조금 빠르게 연주하고 알, 레, 그, 로. 빠르게 연주하고 프, 레, 스, 토. 매우 빠르게 연주하라는 뜻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빠르기 말, 그 다음 샘여린 말들은 악보에서 너무 흔하게 볼 수 있는 음악 용어들이기 때문에 오늘 배운 거를 잘 기억하셔서 앞으로 악보 보실 때마다 잘 활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부르는 수업이 참 많이 그리우실 텐데 이렇게 또 이론을 가지고 수업을 해드려서 너무너무 아쉽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수업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수업도 수고하셨고요. 우리 다음에는 교실에서 재밌게 수업하기를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우리 건강히 만나요.